기말고사 대비로 중간고사 두 번째로 봤던 문제 몇 가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키르이오프 법칙으로 푸는 문제였어요. 어떻게 생겼었냐면 두 개의 고리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그림은 드리기는 하겠지만 어, 지금 문제 캡처만 해놓은 걸로는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을 테니까 회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이 3개가 있고, 여기에 R1, 그 다음에 라지 R, R2 이렇게 저항이 있고, 엡실론 1, 엡실론 2 기전력이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서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맞춰보자. 예를 들어서 이쪽은 I1 이라고 하겠고요. 여기 흐르는 전류는 I2라고 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각 절대값을 맞춰보기로 하자. 그 다음에 기전력이 엡실론 1, 엡실론 2가 12.0V로 같고, R1이 4옴, R2가 3옴, 그 다음에 R이 6옴인 상황을 대입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처음에 일단 분기점 법칙부터 쓸 거니까 방향을 이렇게 잡아보도록 합시다. 저렇게 잡아서 유리한 거는 I1이랑 I2가 합쳐지면 I가 된다고 설정을 하기가 편해서 그런 거고요. 두 번째, 고리 법칙을 써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A 고리, 여기가 B 고리라고 하자. 그럼 A 고리에 대해서 써볼 건데, 입실론 1에서 출발해서 I1, R1을 까먹고 R 까먹고 0이 되는 상황이고요. 비방정식은 입실론 2에서 출발해서 I2, R2 쓰고 IR 쓰고 0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방정식이 3개가 생겼어요. 이런 1번 방정식, 2번 방정식, 3번 방정식 이렇게 생겨서 이제 연립 방정식을 풀어봐야 하니까 풀어보도록 합시다. 보통 방정식은 숫자를 먼저 대입하는 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 경우에는 숫자를 대입하면 문제가 좀 쉽게 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번 방정식에서 3번 방정식을 빼서 대문자 i를 먼저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엡실론 1 빼기 i1 r1
이플silon 2 빼기 i2 r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방정식에 1을 집어넣어서 i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플silon 1 i1 r1 i1 i2 r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좌변이 동일하게 나와가지고 저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i1이 양쪽에 껴있으면 안 되니까 이플silon 1 그대로 두고 2 얘가 4번 방정식, 얘가 5번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4번 방정식은 그대로 두고 5번 방정식만 해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플silon 1에 i1으로 묶도록 하죠. i1에 r1 그 다음에 제 넘어가면 플러스 r 그 다음에 i2r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상황이겠네요. 그러면 4번 방정식이랑 6번 방정식을 가지고 풀어야 되니까 i2를 없애거나 i1을 없애거나 하면 편하겠죠. 이 중에서 이제 뭘 없애는 게 좋을지는 숫자를 대입해보고 판단을 해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12V 였으니까 4번 방정식 12V 빼기 i1은 모르는 숫자고 r1이 4옴 그 다음에 이플silon 2도 12V i2는 모르는 숫자고 r2가 3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6번 12 빼기 i1에 4옴 더하기 6옴 10옴 그 다음에 i2가 모르는 값이고 얘가 6 이렇게 되는 상황이어서요. 얘가 4' 얘가 6'일 때 4'이 4i1 3i2로 바뀌게 되고 6'은 2로 나눌까? 그러면 6 빼기 5i1 3i2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러면 6 빼기 5i1이 4i1 이렇게 돼서 9i1이 6 i1이 3분의 2A 이렇게 되고요. i1이 3분의 2A가 나온 걸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3분의 2A 곱하기 4 한 개 3i2 이렇게 되니까 3분의 8 나누기 9분의 8 i2는 9분의 8A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i1 i2도 한 개 i라고 했었으니까 얘는 3분의 2 더하기 9분의 8 그럼 9분의 6 더하기 9분의 8이니까 9분의 14 암페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i1은 얼마였어? i1, i2, i가 각각 9분의 14, 9분의 8,
9분의 6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처음에 방정식을 쓰는 것만 잘 쓰면 이 내용이었어요. 분기점 법칙과 고리 법칙을 잘 선택해서 쓰면 나머지는 이제 계산 문제이고 결국에 대입해서 이제 해결을 하는 방식이니까 이렇게 이제 잘 해결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레노이드에 관한 문제이고요. 길이가 L이고 총 가문수가 1000, 그 다음에 I2가 2A 흐르는 긴 솔레노이드의 중심에서 자기장을 구해보자. 솔레노이드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B는 뮤제로 N I 이렇게 생긴 공식이고요. 뮤제로 곱하기 N L I 이렇게 이제 생겨가지고 뮤제로는 상수이고 그 다음에 N이 1000 길이가 0.5 그래서 단위 길이당 가문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I는 2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뮤제로 값이 얼마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뮤제로는 얼마지? 요거는 문제에서 주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 주어져 있으면 질문하도록 합시다. 근데 외웠으면 좋겠긴 하네요. 이렇게 되는 값이고요. 요 집어넣으면 b는 4파이 c-7승 그 다음에 2000 곱하기 2 그래서 16파이 되는 거죠. 16파이 10의 마이너스 4승 요렇게 해결되겠습니다. 16 곱하기 3.13은 얼마지? 얘가 대략 50.24 정도 되는데 그러면 5 곱하기 10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가 되겠네요. 이 숫자는 두 개까지 써야 되니까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의 자기장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폭 W는 2mm, 두께 T가 1.0mm인 반도체판에 I는 5A가 흐르고 수직 자기장 B는 0.4테슬라가 걸렸다. 전하 운반자의 밀도는 8.0 곱하기 10의 22 승 이고 전하량은 Q는 1.6 곱하기 10의 19승이다. 홀 전압을 구하라. 홀 전압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 전압 문제가 교재로는 28장이었던 것 같은데 28장에 홀 효과 등장하는 내용 보고 같이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 전압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니까 예제 28.6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델타 VH 요거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구할 때 공식을 외워. IB NQT 이렇게 구하면 돼. 그러면 이 n을 잘 모르겠는 상황이니까 n을 구하기 위해서 n은 전체 부피 분의 아보가드로수 그 다음에 질량분의 밀도 아니야 밀도 아보가드로수 이렇게 들어가고 제가 저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보가드로수 밀도 QT M IB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숫자를 바로 대입을 해보도록 하죠. 식은 나왔는데 여기에 m이 뜻하는 바가 뭐냐? 그
그 다음에 NA는 아보가드로 수라고 했고 6.02 곱하기 10의 23. 그 다음에 밀도 요게 지금 얼마냐? 8.92 그램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몰 질량이 63.5 그램 퍼몰. 이렇게 생긴 구리도산이라고 합시다. 요거는 뭘 참고하면 좋겠냐면 예제 26.1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구하겠다는 거야? 여기다 대입을 하라는 거구나. 여기다 대입을 해서 얘를 구하면 돼. 근데 문제 얘가 이미 주어져 있잖아. 문제에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사실 얘를 쓸 필요는 없었어. 근데 얘가 어떻게 나오는 애냐 라고 하는 걸 그냥 본 거지.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 공식을 쓰면 되는데, I가 얼마냐면 5A, 그 다음에 B가 얼마냐면 0.4테슬라, 그 다음에 N이라고 주어진 값이 8.0 곱하기 10에 22, 그 다음에 Q가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 그리고 T 폭이 2mm, 두께가 1mm, 1000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계산을 해보면 5, 4, 20 자는 2가 되고, 밑에 분모는 8 곱하기 1.6 곱하기 10의 22, 10의 3, 10의 3이랑 10의 3이랑 없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되네. 자, 이렇게 돼서 4, 그러면 4, 6에 24, 6.4분의 1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크다고? 뭔가 틀렸는데. 근데 이럴 수 있죠. 숫자 자체가 크게 걸려 있으면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0.15625 이런 정도 나오는데 1.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이 정도의 전압이 걸리겠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친 김에 다른 예제들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문제이고요. 종이 위에 전자기장 풀어보는 문제입니다. 책상 전등에서 나오는 가시광선이 종이 위로 입사될 때 이 빛이 전기장과 자기장의 최대 크기를 추정해보라. 단 전구로 입력되는 전기에너지의 5%를 가시광선 형태의 에너지로 방출하는 점광원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풀고 싶은 건 자기장이에요. 자기장. 그래서 Bmax를 구하고 싶은데 Bmax를 구하기 위해서 뭘 쓸 거냐면 C분의 2max를 써보려고 해요. C분의 2max를 쓰는 이유는 2max를 구하기가 좋으니까 그런 거겠죠. 2max에 대한 관계식을 어디서 끌어오기로 했냐면 여기서 끌어오기로 했어요. 4파의 r제곱 p 요게 2제곱 2뮤제로 c다. 이렇게 생긴 식에서 끌어와 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죠. 이 아이는 전류가 아니에요. 색이에요, 색이. P는 얼마나 그 에너지가 시간당 전달되는가 이 내용을 보는 거고요. 에너지가 시간당 이렇게 전달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지? 4파이 r제곱 T 에너지 요런 이제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그냥 P 일률로 받아서 쓴 거죠. 그런데 여기 에너지는 또 에너지야. 이건 전기장이고요. 그래서 구분이 좀 가게 써줘야 돼. 에너지를 써야 될 필요는 사실 없었어요. 이 관계식이 좀 이해가 가면 좋겠는데. 이건 33장 내용이니까 33장을 보면 이해가 좀 갈 수 있겠죠. 33장에 어디를 보면 좋겠냐면 PDF로는 14쪽이에요. PDF로는 14쪽 33.4
전자기파가 운반하는 에너지. 포인팅 벡터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곳인데요. 이렇게 생긴 포인팅 벡터예요. 그래서 이 파동의 세기를 생각하고 싶을 때 이 생뚱맞은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E는 CB라는 공식하고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게 포인팅 벡터의 평균인데 얘가 E뮤제로의 E 맥스 B 맥스 이렇게 된다. 여기 요 E자가 들어간 게 루트 2 루트 2 이제 나눠가지고 RMS 개념으로다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외우기가 쉬울 수 있기는 한데, 아무튼 이 식에다가 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이 식이 나오는 거죠.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I를 구해놨어. I를 구했기 때문에 구하고 싶었던 게 뭐였지? B잖아요, B. I를 통해서 B를 구하고 싶은 거였어. 평균 세기를 구하는 문제이니까요. 그래서 이 관계식에서 얘는 지금 이렇게 생긴 관계식이에요. 저게 저렇게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라 E는 E 뮤제로 Bmax Emax인데 얘는 저 E는 CB에 의해서 E 뮤제로 C Emax의 제곱이 되는 식이 있고 I가 4파이 R제곱 P average 이렇게 되는 식이 있는데 얘가 두 개가 같다라고 놓고 이 문제를 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풀면 Emax 제곱이 E 뮤제로 C의 P average 4파이 R제곱 이렇게 되니까 루트는 그냥 씌워주고 그리고 Bmax를 구할 때 뭘 할 거냐면 C분의 Emax를 할 거니까 E 뮤제로 C의 P 4파이 R제곱에 C가 바깥에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C제곱이 되니까 위에 있는 C 사라지고 여기로 C가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얘는 약분해 주고요. 그러면 구하는 Bmax는 뮤제로는 상수 4파이 10의 마이너스 7승 그 다음에 P 값이 문제에 안 주어진 값 왜죠? 왜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주어져야지. 전구가 지금 저 예제 풀이에는 4와트라고 써 있는데 저게 지금 5%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4와트가 5%를 넣으면 10%는 6와트고 60와트잖아. 60와트에 100분의 5 이걸 곱해가지고 들어가도록 만든 거고 밑에 2 곱하기 3.14 곱하기 R제곱이 들어가야 돼. R제곱 그러면은 책상부터 전등까지의 거리 0.3m 제곱 이렇게 이제 들어간 거고 거기다가 3 곱하기 10의 8승 이 숫자들 넣고 계산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요건 상수니까 줄 거고, 얘는 알아야 되니까 안 줄 거고, 얘도 줄 거고, 얘도 줄 거고, 얘도 줄 거고, 얘는 안 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생긴 값들은 주어지고 밑줄 그은 값들은 안 주어졌을 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 계산을 하려면 공식을 알았어야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공식이 얘다, 얘. 얘가 기본 공식. 이 두 개가.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요거.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야지 얘네들이 지금 뭘 만드는 거예요? 쟤네들이 결국에 이 공식을 만들어서 문제가 풀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돌아와서도 이 공식을 또 쓰고 있죠. 그래서 요렇게 문제가 풀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6번 공명하는 직렬 RLC 회로 풀어보겠습니다. 저항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L값, 그 다음에 VRMS, 오메가 1대 전류가 최대가 되는 전기 용량의 값을 구해보죠. 자, 전류가 최대가 되는 전기 용량은 다음을 외워보도록 합시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전류가 최대가 안 되기 때문에 상황을 이해하고 싶으면 32장을 보면 되는데 32장 여러분이 보고 있는 PDF로는 몇 쪽을 보면 되냐면 21쪽 PDF 자료예요. 직렬 RLC 회로의 공명 요 내용이고요. I의 RMS라고 하는 값이 임피던스 이렇게 이제 돼서 VRMS 결과적으로 Z가 제일 컸으면 좋겠는데 Z가 이제 뭐냐면 R제곱 XL XC 이렇게 되는 값이죠. 그래서 XL 마이너스 XC는 오메가 L 오메가 C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돼야지 얘가 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분모가 최소가 돼야 이게 최소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얘가 0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메가 L이 오메가 C분의 1이 상황이 되고 요걸 가지고 지금 무슨 식이 나오는 거냐면 얘가 오메가 제로라고 했을 때 오메가 제로가 LC분의 1 이렇게 이제 나온다. 그러면은 숫자를 대입해보자. L이 얼마야? 오메가 제로를 L이 20 밀리 곱하기 C C를 모르는 거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문제에 주어진 값이니까 이게 5야 5 제가 5라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25는 50분의 50C분의 1. 그러면 50C는 25분의 1 곱하기 50. 25 곱하기 50분의 1이 C.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맞나? 뭐 이렇게 틀린 것 같지? 곱하기 4. 그럼 100이고 곱하기 2 곱하기 2. 그럼 또 100이어서 10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디선가 계산이 틀렸네. 음, 오메가가 5가 일단 아니었다. 얘가 5000. 그 다음에 L이 20인 건 맞아. 그리고 C는 몰라. 그러면 5, 25는 맞았는데 25 다음에 여기 10에 6승 포함되고 20을 1000으로 나누면 50이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50분의 1 곱하기 C가 돼서 50이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50분의 C가 A.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10의 6승 25 50분의 1 2 C분의 1 2. 그러면 10의 6승분의 2가 C. 이렇게 이제 나오는 상황이 되겠네요.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2니까 2. 근데 10에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크로. 단위 페럿. 이렇게 이제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RL 시외로에 공급된 평균 전력을 계산해보자. 예제 32.4에서 설명한 그럼 32.4를 먼저 봐야 되네요. 평균 전력 계산은
이 내용을 하면 되죠. P를 계산하고 싶은 건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IRMS랑 VRMS 곱하면 될 것 같은 테, 그런 테, 거기에 코사인 파이가 들어가야 돼. 위상 고려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루트 2분의 Imax고 VRMS도 루트 2분의 Vmax니까 코사인 파이만 잘 나오면 되는데, 계산할 때 Vmax가 150이라고 32.4, 예제 32.4를 참고하면요 Vmax가 150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I를 계산할 수 있는데 I는 임피던스분의 Vmax니까 루트 2 들어가고, 임피던스가 계산해야지. 그 다음에 Vmax 150 제곱 루트 2 1 코사인 파이, 이걸 계산하는 거고요. 문제에 주어지기를 어떻게 주어졌냐면 R 값은 425입니다. 그 다음에 XL은 오메가 L인데 오메가가 2파이 F니까 얘는 2파이 FL이 되고, F도 주어져 있고 L이 1.25 주어져 있으니까 2파이 F는 60, 이렇게 생긴 게 XL이고, XC도 그럼 구해야 되겠죠. 얘는 오메가 C분의 1인데 2파이 FC 1 이렇게 되니까 2파이 F 역시 60, C가 문제에서 주어진 바에 의하면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이제 되는 값이어서 이걸 가지고 지금 뭘 구하자는 거야? Z를 구하자고 이걸 이렇게 열심히 구한 거죠. 얘랑 얘를 계산해서 얘를 여기로 다 보내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계산이 됐어. 파이만 구하면 돼. 파이는 어떤 관계에서 나오느냐면 XL, XC R값, 요게 이제 탄젠트 파이예요. 그래서 파이를 계산하면 된다. 파이는 탄젠트 인버스 XL 마이너스 XC, 이렇게 되는 값이고, 문제에 주어진 값이니까 파이는 나올 거고, 얘가 마이너스 34점
34.0도 이렇게 되는 이어서 P를 결국에 구할 때 어떻게 구하자 라는 얘기냐면 이렇게 구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0.206 들어가고 150 들어가고 150 아니었지. 150 나누기 루트 2 이렇게 들어가고 코사인 파이의 코사인 마이너스 34도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문제였습니다. 32.4를 풀어야지 풀리는 문제였고요. 이게 지금 공식이 나온 이유는 32.6에서 교류회로에서의 전력 이 문제를 이제 다루려고 나오는 내용입니다. 전류랑 전압을 곱하는 건데 곱하는 과정에서 코사인이 왜 들어가냐 라고 하는 건 PDF 32장의 18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얘가 공식으로 튀어나와서 여기다 이제 숫자 대입을 하면 해결이 된다 라고 하는 문제였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